이 영상은 고민이 많아서 망설이다가 시작도 못하거나 노력하다가 현타가 온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성공을 해서 신처럼 살고 있어 이러면 이 영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오늘은 책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책을 막 구경을 하다가 읽고 서평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따로 출판사 다른 애다가 연락을 취했어요. 제가 먼저 책 서평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든 영상은 처음이거든요. 그 정도로 좀 남다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알기 전에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약간의 변화가 좀 예측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졸업하기 전, 아니면 결혼을 하기 전, 아이를 낳기 전, 취업하기 전처럼 내가 그 상황에 한 번도 놓여보지 않아서 좀 두려운 그런 상황? 하지만 미리 준비할 게 없어서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제가 놓여져 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변화의 시기에 이런 느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일에 눌려서 되게 열심히 살아요. 왜냐면 계속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제대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 성실함이 아니라 주의를 분산하기 위한 저의 전략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 잠깐 쉬려고 하면 날 기다리고 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때 이 책의 소개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이 책의 소개에서 저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건 노력하지 않으면 게으른 건가?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저희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그 상황에 대비해 줄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저는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위기의식이 저를 채찍질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더 많은 것들을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자극이 없이도 너무 과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취미도 생산적인 취미만 해. 다른 재미를 위한 취미는 뭔가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취미나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 되게 자괴감이 든대요.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그게 재밌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사람은 쉽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 비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초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연스러워져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유를 가지는 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저처럼 종종 되고 있는 분들, 혹은 저보다 더 심하게 평소에 노력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책, 노력의 기쁨과 슬픔, 본격적인 서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 책을 펴고 저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자가 프랑스의 철학자인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가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한텐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는 과도하게 노력을 하는 문화가 아니고, 게다가 철학자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이 책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한 4가지의 중요한 키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고고함, 그리고 의도된 부스스함.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추상적이죠.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푹 하고 뿜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게 의도된 부스스함이라는 거예요. 왠지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보다는 약간 부스스하면서 자연스럽고 더 멋스러워 보이죠. 더 섹시하고 뭔가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아마 멋부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스타일링이 얼마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말이죠. 완벽하게 세팅한 것처럼 보이면 차라리 쉬워. 그런데 저는 이제 막 자고 일어났고요. 화장도 거의 안 한 상태예요.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거에 거의 2배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경외감을 느끼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매력이나 고상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주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중에 진짜는 정말 어거지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내공이 있다라고 느끼고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동경하는 사람들은 그닥 몸에 힘을 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전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풍덩 빠졌다가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얼마나 열심을 다해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몸이 좋은지 이런 이슈에서 떠나서 존재감을 뿜뿜 풍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열심히 눈이 벌게져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적당하게 여유를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길이 맞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 길을 잃었다고 망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망설이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길이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그냥 보내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은 돌아가거나 눌러 앉아서 우물쭈물 망설이는 대신 그냥 한 방향을 딱 정해서 쭉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 우선 절대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앉아서 고민을 해서 한 방향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맞을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한 방향을 선택해서 쭉 가봐. 그러면 오히려 네가 우물쭈물해서 앉아있는 시간보다 그 답을 훨씬 더 빨리 알게 될 거야.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업이 높은 건물에서 줄을 메고 줄을 타는 고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줄을 타는 고개사가 줄을 메고 줄 위에 올랐어. 그런데 두려움이 닥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개사들은 줄에 오른 다음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맞춰서 앞으로 걷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줄의 끝에 다다라 있대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추진력을 잃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린 최고의 선택이 뭔지 알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거냐? 성공을 위해서는 타고난 하드웨어, 그리고 훈련을 거쳐서 획득한 소프트웨어. 이 둘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 위대함을 이룩하는 마법의 숫자 같은 건 없다고 얘기해요. 결국의 성공에는 나에 대한 이해, 플러스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노력, 요 세 가지가 모여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노력은 싫은 걸 애써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것에 풍덩 빠져서 몰입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원치도 않는 거에 시간 낭비하는 것은 결국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입은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고 어떤 한순간에 우리 안에 묶여있던 것이 갑자기 팡 하고 풀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재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책에서는 지단의 예가 나와요. 그의 플레이를 보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의 은총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물론 저는 축구를 엄청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단의 플레이에 대해서 엄청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가끔 축구 혹은 다른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플레이를 해? 짠 것도 아니고 바로 그때가 신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우리 전부 다 그런 소소한 사건들을 경험해보거나 혹은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에 대한 생각을 쓴 데니엘 카노만에 대한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사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1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2예요. 시스템 1은 빠른 사고예요. 두 번째 시스템 2 같은 경우는 숙고하고 느린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시스템 1에 의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빠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좀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이러한 빠른 사고 때문에 실수와 오류를 범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전문가의 전문 분야에서는 전혀 완전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우리가 미친 듯이 멋진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를 보면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할 수 있지? 라고 아주 경외감을 토하게 됩니다. 과연 그 선수는 찰나의 순간 어떻게 그런 멋진 결정을 하게 될까요?
바로 시스템 1의 무의식적 그리고 직관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을 묵직하게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한순간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떤 규칙이나 공식 같은 걸 떠올리고 생각이나 사고, 판단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직감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튀어오르는 공을 딱 보고 나도 모르게 오버헤드킥을 차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사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애를 쓴다고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그것에 대해 오래 생각할 필요도 아니면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마스터키는 없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느 성공이나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랑은 다르게 비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 책이 가진 최고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공 관련 서적과 유튜브를 보면 뭔가 성공에 대한 자물쇠를 여는 마스터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공에 딱 맞는 키, 그런 키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성공을 하려면 판단도 내가, 결정도 내가, 노력도 내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제가 느끼기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여기서 제일 비싼 옷을 달라고 말을 해서 몇 천만 원짜리 패딩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그 최고의 한 벌의 옷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최고의 옷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 다른 신체와 다 다른 환경에 놓여 있어요. 각자에게 최고의 옷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옷이 계절에 따라,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노력하기에 앞서서 나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도 좋지 않죠.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그리고 못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정도는 좀 알고 한 발에 뛰어야 되잖아요. 이걸 알고 나서는 행동도 하고 몰입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멍 때리는 휴식 기간도 충분히 가지면서 나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해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알맞은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노력과 기쁨, 슬픔, 이 책에 대해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이 책은 저는 정말 추천하는 책이고요. 특히 내 인생의 갈피를 찾지 못하겠어. 나는 잠깐 길을 잃은 것 같아. 아니면 난 너무 열심히 사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읽어볼 그런 책입니다. 쉽냐?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볼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런 시점은 오잖아요. 그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천해요. 자, 이 책에서 사실 사랑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 부분은 번외편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영상은 아주 짧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저에게 엄청난 응원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지쳐서 그리고 정말 갈피를 못 잡겠어서 이 영상을 선택한 분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이 부디 여러분들에게 휴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